그 사람들에게 이제 교도소라는 건 되게 익숙하지 않지만 저희는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그 수용자 가족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교도소 구치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생활이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관님들은 24시간 그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만 또 특별히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있을까요? 예,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예컨대 이제 우리 수용자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우리는 접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접견. 예,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면회라든지, 면회, 네, 저희 면회라고 말하죠. 또 뭐 가족 만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접견이란 말이 보통 접견은 지금 대표님하고 저하고 접견을 가까이서 접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용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용자들이 사는 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감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거실이라고 그럽니다. 아, 거실? 예, 거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실은 같이 텔레비도 보고 응접실을 이제 그 거실이라고 하고 방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방이라 하지 않고 오랫동안 거실이라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제 바꾸실 생각은 없어요? 예, 저는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실이라는 것을 실제는 방인데 거실이라고 쓰면서 하나의 시사점이 제가 생각나는데 뭐냐면 교도소에는 정말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같이 텔레비도 보고 같이 수다도 떨고 같이 이렇게 무슨 노래도 부르고 우리 하는 그런 거실이 없죠. 교도소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용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공휴일에도 방에만 있습니다. 방에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에만 있는 사람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대부분은 다 거실에서 생활하고 마당에서 생활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용자에게도 거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에는 그런 이제 거실이 그러니까 그 밖에 나와서 텔레비도 보고 신문도 보고 교재도 나누는 공간이 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요즘에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도 이제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소망교도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부 이렇게 저희들 개방적 처우를 하는 그 교도소에는 거실 개념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정시설에 이렇게 개선하기 위한 저희들 자체의 어떤 표준안이랄까 설계안을 마련하는데 그 거실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는 실제 거실이 있고 거실이 생겨난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그 용어를 바꿔야 되겠죠. 이제 뭐 방으로 해야 될지 리빙룸 뭐 이런. 그래서 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교도소에서 생활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돼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 밥을 먹나요? 이제 보통 6시에 이제 일어나서요. 좀 이제 그 정리하고 식사는 조금 이르게 먹습니다. 그래서 한 6시 한 50분부터 7시 뭐 그 정도의 아침을 좀 이른 아침을 먹고 그건 이제 방으로 배달돼서 방에서 받아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달되어서 주로 방에서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이제 밥상이 없었습니다만은 한 20여 년 전부터는 밥상을 주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식탁은 아니고 이제 앉아서 먹는 좌식 밥상 앉은뱅이 책상을 졌다 맞습니다. 폈다 하시죠. 그런 이제 밥상에서 먹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아까 거실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 교정시설도 이제 개방시설부터 점차 아마 식탁이 있는 이렇게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따로 두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또 나아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에다가 밥을 먹진 않죠, 그냥. 지금은 이제 식판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밥그릇, 국그릇 이것을 이렇게 주어집니다. 플라스틱으로. 그분들 먹는 밥을 지금 콩밥 드시나요? 요즘에 너 막 콩밥 먹어야겠어, 막 이런 옛날에. 그래서 영화에서는 우리가 모든 국민이 이제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쌀이 귀했을 때 가난한 60년대까지는 콩밥을 상당히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콩이 영양이 좋고 그러나 이제 반찬을 충분히 줄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콩과 밥을 이렇게 잘 이겨서 이제 일본 말입니다만 가다밥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다밥이라고 틀이죠. 이렇게 틀이 있어서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확
이 가다를 탁 치면 또 나오겠죠. 거기다 딱딱딱 해가지고 탁 드러내면 정확하게 그 사람 공평하고 공정하게 딱 몇 그램의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다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콩에다가 줬고 일을 하는 수용자들에게는 약간 더 많은 가다밥 또 방에만 있는 사람들은 비만 걸리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밥을 좀 지금은 이제 콩밥을 적게. 주진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콩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아예 콩밥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콩밥을 준다는 오해 때문에 그리고 또 콩이 비쌉니다. 국산 콩은 더 비싸죠.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백질도 특히 되고. 우리 이제 명절에 따라서는 콩밥을 떡국도 주고 팥밥도 주고. 저 이렇게 1월 대보름 때는 정월 대보름 때는 아예 오곡밥. 콩밥을 먹어야 되니까 오곡밥을 해서 오곡밥 콩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또 일을 일을 하고. 하거나 그러면 저녁엔 몇 시에 이제 다시 그 거실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시간은 이제 한 5시경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5시 들어서 또 이른 저녁밥을 한 5시 반 정도에 먹고 그 다음 이제 저녁에는 주로 TV나 책이나 편지를 쓰는 방에서 이제 개인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9시에 인원 점검을 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9시 반 정도에 이제 자고. 잠을 잡니다. 우리 처장님은 이제 32년간 하면서 네. 정말 많은 수용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마음 아팠던 수용자 사례 하나, 근데 가장 보람 있었던 수용자 사례 하나. 예.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마음 아팠던 경우는 마음 아팠던 경우도 많았고요. 또 보람 있었던 일도 참 많았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 아팠던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군산교도소에 이제 가장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네. 군산이 이제 제 집이 있는 전주와 군산이 가장 많이 했었는데 군산에 있던 수용자였는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수용생활 모범되게 하고 장기 수용자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군산에 출소한 무기 수용자분이 출소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분이 하고 지냈던 또 다른 장기 수용자가 또 안에서도 제가 잘 이렇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또 나와서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제 나중에 온 그 무기는 아니지만 장기 수용자분은 이제 이렇게 좀 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40대 한 중반 정도 됐었는데 그분은 거의 20대 때 들어간 그렇습니다. 거예요?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이제 한 15년을 살고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떤 저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래서 저희 뭐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뭐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응원하고 표 안 나게 뭐 전혀 뭐 그런 거 표 안 나게 열심히 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견 없이 바라본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게 잘 이렇게 모난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근데 몸이 또 다시 아파 버렸어요. 이렇게 뇌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했었는데 마음으로 참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제가 이렇게 독일에 아까 저번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독일에 이제 파견 근무를 간 사이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뭐 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본인은 살아보려 했지만 잘 이렇게 직장도 적응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배우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지지해줄 가족도 없고 또 몸도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아마 많은 것이 좌절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20대 때 들어가서 15년 이렇게 사회랑 격리하고 나와서 적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유, 근데 독일에서 소식을 듣고 엄청 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좀 더 이렇게 그분의 상황에 맞게 좀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참 안타까움과 또 미안함과 모든 것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극단적인 생각했을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몸도 아프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한편은 자기가 재범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 고백도 했었고 그때마다 재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과 지지를 했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범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직원 우리 교도관 동료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출소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좀 모임 출소한 사람들의 모임 출소한 사람 중에서 아까 그분과 같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고위험 코사 그런 케이스죠. 그런 것처럼 계속 만남을 이어주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또 저희도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거저 친구가 되어줬으니 저도 보통 우리 친구는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의 친구가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잘 어울리지니까. 근데 그런 친구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친구가 없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관계 속에서 자립을 해서 큰 여러 개의 그 사업체를 둔 그런 분도 생겨서 오히려 내가 부러운 그래서 그분이 또 우리 또 교도소에 와서 이제 간증도 하시고 이제 인성교육 때 후배 재소자라고 선거를 하시는 그렇습니다만 그 모델링이 되는 거죠 인생에 가장 강력한 이렇게 우리가 교도관이 또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동병상련의 같은 분이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꼭 성공했다는 것이 돈으로 성공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범죄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을 이겨냈던 이야기를 가정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어떤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 회사에 와라. 누구든지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듣기만 해도 너무 막 이렇게 미소가 지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분 중에서 아예 이렇게 이제 잘 알려진 분은 흰돌 인테리어라고 하는 흰돌 인테리어. 그분은 아예 그런 기업을 많이 이렇게 이제 세워서 출소자들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아예 또 한번 언론에도 나오고 그분을 저희가 뭐 이렇게 특별히 케어했던 건 아닌데 계속 교제만 해서 참 좋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친구라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와 닿고요. 저희 세움도 이제 아이들의 비밀 친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또 교도소와 구치소의 생활 그리고 또 그 수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또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